아닙니다. 아이, 겹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특급 위스키 자유무역 이상하다. 차별하냐? 앞으로 차별 안 할게. 특급. 아이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마자키 18년. 자! 확실히 꺾이네요, 이게. 입으로 마시면서 점점. 그러니까 변화무쌍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잔 줘볼까? 간혹게 위스키 붐. 쓰던 증류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증류기는 땜빵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마셔본 김에 찍어보는 올드앤뉴 진행을 맡은 신입니다. 오늘은 이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의 작가님인 김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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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에드몽 위스키라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 위스키를 오래 마시다가 그 일본 위스키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이라는 책을 쓴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할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책은 그 일본 위스키가 작년에 이제 100년이 됐거든요. 1923년에 야마자키 증류소가 착공을 했어요. 그때 기준으로 이제 2023년이 100년이라 해서 이제 산토리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거든요. 일본의 그 위스키 증류소들을 20군데 이상 좀 다니면서 그리고 일본 위스키 역사를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 제목이 이제 100년의 여행이라고 타이틀을 해주셨는데 여행에 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행이라는 건 사실 되게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사실 여행하다 보면 근데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위스키 역사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100년이라는 역사에서 정말 탄탄대로만 걸어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침도 있었고 암흑기도 있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뭔가 지금은 또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일본 위스키인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여행처럼 힘들다가도 설레다가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일본 위스키 역사가 여행하고 좀 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요즘에 일본 여행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본의 위스키 증류소가 100개가 넘다 보니까 일본 어딜 가도 내가 맘만 먹으면 증류소 견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일본 위스키 증류소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이렇게 100년의 여행이라는 좀 이름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도 바로 이렇게 한 권 주문해서 이렇게 사서 봤는데, 일본 신생증류소가 이렇게 딱 또 섹션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흥미있게 본데, 일본의 신생증류소가 지금 뭐 한 100개라고요, 증류소 전체가? 왜 이렇게 많은 신생증류소가 생겨났는지,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여쭤볼게요. 2014년 그때만 해도 한 10개 남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4년 딱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만에 100개가 넘은 겁니다.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2008년에 치치부 증류소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아, 치치부. 예, 이제 일본의 대표하는 크래프트 증류소 중에 하나인데 아코토 이치로 씨가 치치부 증류소를 만들고 아버지의 위스키였던 그 한유 위스키 하드몰트 시리즈라는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발매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산토리나 니카에서 만들던 위스키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역할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크래프트 증류소들이 많이 생긴 거는 결국에는 치치부 증류소의 성공에 있지 않나 싶고 치치부 증류소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제 2016년, 17년쯤에 한 증류소들이 10개 정도 신생으로 생겼고 그러고 나서 2020년 때쯤에 일본 위스키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케나 소주나 이런 만들던 회사들이 우리도 한번 위스키를 만들어보자. 아, 기존에 술 만들던 그런 데서. 그래서 앞다퉈서 이제 증류소 면허를 따가지고 증류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100개 넘는 위스키 증류소가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죠? 사실은 2022년 정도가 위스키 수출량이 피크였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하향세긴 해요. 이게 뭐 세계적인 위스키 판매 동향도 그렇고 뭐 그 영향을 받는 걸 좀 판매가 좀 덜 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고 생길 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생길 것이냐는 사실 조금 의문이 좀 남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증류소끼리 이제 버티기 이제 생존 이런 싸움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스카치랑 증류소 숫자가 거의 비슷한 네, 맞아요.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그 수출량을 보면은 일본 위스키가 그 스카치 위스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증류소 숫자는 똑같은데 수출하는 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 살아남는다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저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 사견이긴 하지만요. 일본 위스키만큼은 우리 김대영 작가님이 거의 최고라고 저는 이제 자부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겸손도 하세요. 아니 저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추억 잘 들었고요. 마셔볼 오늘의 시음주 소개시켜주세요. 네, 오늘의 시음주는 야마자키입니다.
할래님 오늘 시음 중인 야마자키 설명 부탁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구형이고요. 이게 이제 신형인데 한 2022, 3년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 야마자키 올드보틀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제 특급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아마 이게 특급이 89년도까지 사용되다가 이제 사라진 걸로 아는데, 이 야마자키 12년의 보틀을 올드보틀이나 또 구형이라고 했을 때는 싱글 몰트가 아니라 퓨어 몰트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특급이냐 특급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라고 해가지고서 12년 표기가 없는 낫으로 나온 것도 있고 특급이 있고, 뭐 뒤에 또 바코드의 유무, 또 가로냐 세로냐, 심지어는 여기 이 실에 해당되는 선이 뭐 사설이냐 평행하게 되어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수는 83도 똑같은데 여기 이제 700mm, 760mm 나왔는데, 이게 그 영국식 표현인 5분의 4쿼터를 갖다가 리터 단위로 환산한 게 대략 750점 몇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용량 표준을 760으로, 올드보틀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급이라는 표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위스키가 원래 등급제라고 해가지고 이걸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왜 이걸 등급제를 했냐면, 스카치나 버번 위스키를 이제 일본 위스키하고 세금을 똑같이 매겨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 이제 급수를 나눠가지고 스카치나 버번은 특급, 제일 높은 급수의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높게 매기고, 그 밑에 1급이나 2급 위스키는 세금을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1급이나 2급에 해당하는 일본 위스키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등급 제도거든요. 89년도에 세계 자유무역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일본의 주세법이 이상하다, 스카치나 버번을 왜 이렇게 차별하냐, 89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차별 안 할게, 주세법도 바꾸고 등급제도 철폐를 하겠다, 모든 위스키에 대한 세금은 동일하게 가져가겠다,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89년 4월부터는 이제 특급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특급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으면은 89년 3월 이전 출시라고 보는 건 정확한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84년 처음 나올 때에는 12년 표기 없이 낫으로 나왔어요. 아마 이 12년 표기가 붙은 게 한 86년부터 89년 사이에 출시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의 여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해보면 될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위스키의 암흑기를 사이에 두고 양극단에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위스키 제일 많이 소비된 해가 83년이거든요. 이 피크였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암흑기가 시작돼서 2014년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년 넘게.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보틀은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던 보틀이고,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일본 위스키가 다시 빵 뜨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또 일본의 위스키 호황기, 이 두 보틀 사이에 일본 위스키 암흑기가 있다. 이 암흑기를 사이에 두고 두 가지의 맛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재미가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CM 포인트는 그럼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암흑기 전과 후로에서 맛의 어떠한 뭐 변화나 차이점을. 네, 뭐 맛이 무척 기대가 되네요. 자, CM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특급 야마자키 12년 올드보틀부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나라 향이 따자마자 그냥 뭐 진동을 하네요. 끝내줍니다. 2020년대에 나온 야마자키 12년. 뭔가 부드럽게 잘 볶여지는 것 같은데 40년 사이에 기술의 발전을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올드보틀 쪽이 미즈나라라고 하는 침향 두텁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최근 보틀은 드라이한 알코올 느낌이 녹방해요. 아이고. 야마자키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제 책을 읽으면서 마시는 겁니다. 자, 올드부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사전 시음할 때랑 촬영하면서 시음할 때랑 맛이 달라져요. 와, 너무 맛있는데. 김 작가님부터 한번 올드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오크통 자체에 약간 부드러운 탄닌과 마지막에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씁쓸함이 남거든요. 되게 기분 좋게 밸런스 좋게 어우러져가지고 다가오고, 야마자키 자체 특유의 맛있는 감칠맛 같은 게 되게 밸런스 좋게 잡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자, 신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향에서 나무향 같은 게 좀 확 올라오는 느낌인데, 그 일본 술 따라 마시는 그 나무잔 먹자마자 나는 그런 약간 청량하고 시원한 나무향,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입에 넣자마자 일단 단맛이 직관적으로 좀 확 터지는, 나무의 스파이시한 맛이 이렇게 살살 올라오는 느낌이 들다가 그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그 맛이 피니쉬로 길게 이어지는데, 이게 너무 기분 좋게 느껴지는 피니쉬입니다. 그 요즘에 그 위스키 노트 등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딱 지금 떠오르는데 뚱뚱한 육각형? 예, 굉장히 밸런스가 요소마다 골고루 이렇게 꽉 채워진 평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네요. 뉴도 마셔보면서 한번 자 올드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신님부터. 뉴에서는 스파이시한 맛은 좀 결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버번의 단맛이 벌꿀맛처럼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다가, 그 피니쉬는 올드에선 좀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네네. 맛이 느껴졌다면 뉴에서는 그 맛은 조금 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김대영 작가님은 제가 처음에 마셨을 때는 굉장히 좀 스파이시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맛에서 약간 멜론향 같은 과일향, 달콤한 과일향 안에 좀 두드러지고, 마지막에 피니쉬에서 또 약간 좀 드라이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평소에 느꼈던 미즈나라 같은 향도 조금 느껴지고, 요즘 나온 야마자키 12년스러운 굉장히 잘 만든 재패니지 위스키 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맛의 포인트를 단맛에 봤을 때 올드는 다크 초콜릿, 그 뉴 같은 경우에는 막 캔디류의 그러니까 단맛이긴 한데 아주 청아하게 기분 좋은 단맛, 그런 차이점이 이 두 가지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마셨던 그 야마자키의 알고 있는 맛은 사실 올드에 가깝긴 하거든요. 혹시 이게 좀 더 숙성효소 높은 거랑 연결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마시면서 이 정도에 마시면 요즘 나오는 야마자키 18년하고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약간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마자키 18년. 사실 구형을 마시면서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야마자키 18년에 이런 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그런지 요거를 여기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우리 김대영 작가님이 여기다가 미원 넣어가지고서 직접 검증하시. 와. 그리고 아마 그것을 버렸죠? 7년 전쯤에 제가 그거 시험했다가 바로 맛없어서 버린 적이 있어요. 일단 색깔부터가 그러니까 일단 18년은 색깔이 이제 일단 엄청 진하네요. 그러네요. 야마자키 18은 보통 이제 증류소에서 얘기할 때도 쉐리를 좀 강조를 하거든요. 쉐리 캐스크 함유량이 좀 많을 거고, 그래서 향부터 일단 향부터 다릅니다. 약간 쉐리 뉘앙스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나더 레벨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네, 확실히 바디감은 18년이 확실히 높긴 한데, 제가 느끼는 연장선상에 아까 느꼈던 거는 오크통 자체의 맛, 진한 그 나무의 맛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바디감일 때 야마자키가 제일 맛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신님은 어떠셨어요, 18년 드시면서? 맛 자체나 향 자체는 분명히 다른 건 있는데, 피니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12년이나 18년의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깊이 다크 로스팅을 한 느낌인데, 맞아요. 그 맛이 이렇게 뭐 쓰고 떨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향이 되게 좋게 길게 피니쉬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구형 12년에 비해서는 그 쉐리 맛이 확실히 많이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쿠시 18하고 비교했을 때의 야마자키 18가 지금 여기 있는 야마자키 12년 뭐 특급이라고 해도 위스키도 비교 대상이 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야마자키 18년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알아서 그동안에 좀 들풀걸. 정말 맛있긴 하네요. 한 줄 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저부터 할까요?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자, 오늘의 한 줄 평. 야마자키 특급은 전국체전이다. 뉴는 올림픽이다. 그러니까는 출전하는 선수들의 그런 능력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용과 글로벌한 제품의 특징,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대형님은 어떻게? 일본 위스키는 암흑기가 있었지만 야마자키의 암흑기는 없다. 왜 그러냐면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의 차이가 있는 야마자키 12년이지만 둘 다 나름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잘 만든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생각하고, 라벨에 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증류소라고 써있거든요. 그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일본의 위스키 증류소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마자키는 야마자키로서 정말 어떤 시대에도 이 12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정말 잘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그런 위스키입니다. 야마자키는 암흑기가 없다? 네. 아, 멋진 한줄평이었고요. 시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야마자키 올드앤뉴는 둘 다 맛있다. 어쩌면 이렇게 간결한 한줄평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스파이시한 거에 대한 결은 유지되는 부분이 연결성이 있어서 재밌지만 그 피니쉬에 대해서는 확연히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줘! 따라해봤어요? 야마자키 12 개인 취향에 맞게 올드앤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갈렸어? 오. 약간 배신감이 드는 살짝. 의외였어요. 제대로 드신 거 맞죠? 네네. 뉴 맞죠? 네, 뉴 맞습니다.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근데 누구예요? 저 시간이 한 30분만 더 길어졌어도 저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위스키를 이제 오래 마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위스키가 워낙 많잖아요. 하나의 위스키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좀 새로운 위스키들이 나오면 마셔보고 그런 편이라서 올드 위스키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새로운 위스키에 저는 좀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하러 옛날 거 먹냐, 막 요즘 거 많이 요즘 것도 먹는데. 좋은데, 어차피 저건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끝. 끝? 네. 아 이렇게 저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올드는 좀 이게 확실히 꺾이네요, 이게 맛이. 저희가 여기 처음 와서 마셨을 때 제일 피어났던 것, 그 이후로 마시면서 점점 꺾이는 뉴는 느낌이 어때요, 있는 지금? 것. 뉴는 오히려 마실수록 좀 새로운 맛들이 계속 변화가 되니까 변화무쌍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맛을 느껴볼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또 계속 마시기에는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이제 봤던 가솔 중에 하나가 올드바틀은 좀 더 미즈나라 캐스크 함량이 높고 이제 뒤로 갈수록 쉐리나 버번 원액을 좀 더 많이 쓰면서 좀 대중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좀 봤는데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나올 때는 아직 히비키가 없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히비키의 메인이 어떻게 미즈나라 원액이거든요. 근데 미즈나라 캐스크가 이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있었을 텐데 히비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토리 내에서도 미즈나라 캐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위스키에 과연 적합한가 의문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그런 캐스크를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 그 야마자키 증류소가 증류기도 모양이 되게 다양하다. 캐스크도 되게 다양하다. 약간 스카치 위스키들 좀 찾아보면 증류기 방식 주로 어떤 걸 쓰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채택해서 그 전통으로 쭉 미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뭔가 전통으로서 증류는 어떻게 하고 통을 뭘 쓴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있을 것도 전통은 한데.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으니 일본만의 무엇인가를 블렌딩해서 간을 맞추는 걸로 가지 않았을까? 사실 블렌딩이 특히 뭐 산토리나 니카 같은 경우에 그 증류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맛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그걸 하거든요. 보고서 쓰고 생산량 관리하고 철저하게 원액을 관리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스카치랑은 좀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아닌가. 그때의 방식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제피니스 위스키라고는 하지만은 또 뭐 이거 어쨌든 스카치에서 배워온 거니까는 그 느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긴 했거든요. 썬토리라는 회사가 그 일본이라는 지역색에 매일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네요. 그렇죠. 사실 산토리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스카치로 치면은 보모, 라프로이, 오켄토션 맞아요. 심지어 에드링턴에도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켈란도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뭐 제페니즈 위스키라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뭐 전 세계 위스키 업계를 전체를 아우르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산토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페니즈 위스키라고 해서 카테고라이징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위스키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라프로익이나 보모나 짐빔이나 위스키 캐스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사실 실험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오면서 생태계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일본에 갑자기 막 100개의 증류소가 생겼잖아요. 뭐부터 좀 마셔봐야 될까요?
아, 글쎄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위스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한테 위스키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교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스카치는 3년 미만 된 애들을 마셔본 경험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일본은 지금 이제 막 생겨나는 위스키들 증류소들이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년, 3년, 4년, 5년 연도별로 우리가 마셔볼 수 있단 다양하군요. 말이에요. 다양하게. 물론 다 증류소마다 위스키 스피드도 다르고 캐스크 사용하는 거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마셔보면서 위스키 10년, 12년, 20년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보제 역할을 한다. 특히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그런 거 만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축복하는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추천해도 될까요? 아케시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요. 그게 24절기 해가지고서 지금 전체가 다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마치 입춘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피트 베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홋카이도 쪽에 증류소가 있다는데, 또 특산품이 굴이 또 그렇게 죽인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과 이렇게 페어링하는 피트 위스키 아케시. 그럼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아케시는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제2의 야마자키가 될 것 같은 그런 곳은 없나요? 치치부 증류소가 지금 제2증류소를 신설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홋카이도에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 완공이 돼서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하면 자사에서 만든 위스키만 가지고 재패니즈 블렌디드 위스키 리카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산토리 가쿠빈 이런 위스키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본에서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까지 가지고 있는 제3의 증류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하이볼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마 저가 라인업도 더 다량 생산해서 좀 대량으로 위스키를 좀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뭔가 야마자키가 맥켈란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 치치부는 전 스프링뱅크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제2의 야마자키로 치치부를 언급하셔서 좀 제가 모르는 소식들이 있나 보다. 왜냐면 치치부도 자체 오쿠통 제작소가 있는데 거기서 미즈나라 캐스크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아쿠토 이치로 씨가 이제 그 70년대 그 스카치 올드몰트를 꿈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재패니즈적인 요소를 좀 담으려고 많이 하고 계셔서 미즈나라가 거기 담기면 좀 더 다른 스프링뱅크 플러스 뭔가 재패니즈 느낌으로 좀 재탄생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케시 위스키가 궁금하시면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승전 내 책.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가격적인 진입장벽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대길래 계속 가격을 출시가는 이제 그 싱글몰트가 한 2만엔 뭐 초반 정도 되는데 3년 정도 수하는 네. 게 그 3년인데 그러니까 2만 이제 원이요? 생긴 거니까. 네. 저가 이제 소매점에서 보면은 3만엔 내외 이렇게까지 나와요. 100% 피트이기 때문에 그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충분히 소구할 정도의 위스키 퀄리티는 되더라고요. 뭐, 한 잔 줘볼까? 네. 나 분명히 아케시 있는 거 봤는데 없어졌다. 어이쿠. 누가 먹었지? 대신에 가노스케. 카노스케, 가노스케도 추천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즈오카. 시즈오카도 좋죠. 네, 유자. 얘네 세 개는 2016, 17, 18 요때쯤에 제1차 크래프트 위스키 붐. 그때쯤에 생긴 증류소라 10년 가까이 된 증류소들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이 시즈오카가 그 가루이자와 있던 그 증류기를 갖다가 최근에 그 쓰던 증류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교체했어요. 똑같이 모델링 해가지고 증류기는 땜빵도 못하고 좀 그렇겠다. 네, 교체했더라고요. 일부 그 수완냉인가 그것만 놔두고 교체를 했더라고요. 몸체를 아예 바꾸는 그런 근데 거구나. 형태나 그 사이즈는 똑같이 해가지고